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마이너스 1000억 적자에서 매출 3조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군들을 보실 때 사실 종목군들의 성장성을 많이 보시죠.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많이 몰리는 산업들, 대체로 2차 전지나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그런 성장성이 높은 산업의 핵심적인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모아 가시면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핵심적인 수혜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래 산업에서 고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을 직접 총정리한 리포트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해 놓은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3분기, 4분기에 투자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는 제가 20페이지가량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기 좋도록 압축한 총정리집이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모든 내용들 연구 소장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0억에서 매출 3조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해당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분기 만에 첫 흑자 전환 하나 SK온 미국 IRA 보너스가 뭐길래 2021년도 SK이노베이션에서 분리된 이후로 올해까지 이제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게 바로 SK온입니다. 지난 2분기에는 마이너스 964억 원, 거의 1000억 원에 근접하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AMPC를 반영할 경우에 2천억에서 3천억 원 정도 수준의 수익성이 재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AMPC가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배터리에 대해서 셀은 킬로와트 시당 35달러, 모듈 같은 경우에는 10달러의 세액을 각각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 K배터리 3사가 미국 시장에 엄청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성 재고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분기별 매출이 3조 3천억이 넘지만 거의 매번 적자를 기록했던 SK온이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K배터리에 대한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보면은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8조씩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6천억대 평균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때요? 5조대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천억대, 4천억대. SK온 같은 경우에는 3조대 매출이 나왔지만 적자 폭이 마이너스 3,400억에서 마이너스 1,000억 수준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흑자 전환한 거 정말 좋은 거 알겠는데 이번에는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냐? AMPC로 인해서 수익성이 제고되는 것 뿐이지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SK온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효과로 흑자 전환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율 향상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실적 발생이
기대가 됩니다. 이 배터리 생산의 사업성을 확보하려면은 수율이 90%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SK온은 지금까지 70%에서 80% 수준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70개에서 80개만 제대로 된 제품이고 20개에서 30개가 폐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수율이 떨어지면은 만들면 만들수록 이 폐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쌓이겠죠. 그만큼 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SK온이 LG 엔솔이나 삼성 SDI에 비해서 매출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삼성 SDI와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 이상의 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이에서는 어떠한 기업이 더 고마진의 제품을 판매한가로 넘어가겠지만 그 전까지 이제 배터리의 후발주자로 평가받던 SK온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업계에 따르면은 SK온이 해외 공장의 수율이 벌써 90% 안팎까지 정상화가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90%를 넘어서는 게 가장 좋지만 이제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AMPC로 인해서 영업 흑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 분기 4분기에도 연속적인 영업 흑자가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배터리 3사가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성장 대비해서 점유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K배터리 전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사용량은 LG 엔솔이 1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CATL과 지금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점유율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이 50%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고 국내 배터리 사용량도 세 개의 기업 모두 다 성장세를 보였는데 합산 점유율은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기업이 성장한다고 계속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성장이 다른 기업 성장 대비 높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Y를 비롯해서 상하이 자동차 등 내수 시장을 이용해서 1위 자리를 유지했고요. SNE 리서치에서는 올해 중국 업체들이 유럽 등 해외 진출이 전망이 되며 유럽 시장 속 LFP 배터리의 탑재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 격차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앞으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죠? 가격입니다. 가성비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LFP 배터리가 당연히 급부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LFP 배터리의 전 세계 점유율이 27%였습니다. 2020년 한 자릿수였던 9점 몇 프로였는데 지금 16.9%가 상승하면서 27%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16.9%에 대한 상승이 중국 시장에 대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아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채택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2026년에는 LFP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4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2030년이 됐을 때는 LFP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NCM 배터리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이 독주하고 있죠. 3원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경쟁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국내 K 배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에 합류를 시작을 했고요. LFP 배터리와 함께 LFP 양극재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 및 소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현재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중국과 유럽에서 그런 거 알겠다. 그럼 중국과 유럽은 중국 기업이 다 먹고 한국과 미국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한국에도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LF 배터리의 중국산 테슬라 모델 Y가 국내 판매를 시작을 하고요. 테슬라 코리아가 중국산 테슬라 모델 Y 판매를 14일 시작했습니다. 이게 후륜구동이긴 하지만 해당 차량에는 60kWh 용량의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4천만 원 후반에서 5천만 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가격 경쟁력을 말을 했고요. 기존에 판매되던 테슬라 모델 Y 가격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보조금도 받지 못했고요. 그 결과 이 가격 차이가 몇 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나죠. 실질적으로 모델 Y 이 3원기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용량이 75kWh 정도입니다. 차이가 15kWh밖에 나지 않는데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이번 출시로 인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진짜 15kWh밖에 차이가 안 나냐? 이 LF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짧은 게 특징 아니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실제로는 그랬는데 이번에 KG 모빌리티의 전기차 토레스 EVX에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데 무려 4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그 킬로미터를 검증했을 때 420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들어간 아이오닉 5가 모델별로 주행거리가 336에서 458km 정도를 달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토레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아이오닉 5 주행거리와 비슷하거나 더 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화재 위험성도 낮으며 주행거리도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LFP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이 커지기 때문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재 국내 시장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LFP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은 뉴스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작용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개발을 할 수 있냐? 개발하고 수율을 올리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이미 수율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SK온은 각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 역시 상당 수준으로 개발이 완료가 돼서 공급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개발 생산 계획은 없고요. SK온은 기존 파우치형에 더해서 각형 배터리와 LFP 배터리라는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왜 각형 배터리와 LFP 배터리를 개발을 했을까요? 전체 배터리의 50%가 각형입니다. 30% 가까이가 파우치고요. 아직까지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은 2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점유율이 높은 배터리를 먼저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LF 배터리도 지금까지는 3원기 배터리가 시장을 장악했지만 2026년도까지 5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배터리를 SK온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거나 채택률이 높은 배터리에 집중 투자해서 흑자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SK온만 그랬을까요? 삼성 SDI도 LFP 배터리를 시제품을 보여줬었죠. 한번 출시를 했는데 LG 엔솔은 뭐 하고 있냐? 이번에 리튬을 확보하면서 LFP용 탄산 리튬도 같이 확보합니다. 즉 국내 배터리 3사가 전부 다 LFP 배터리에 대한 미래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에 대한 가치가 현재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지난 2020년
SQM과 9년간 탄산, 수산화리튬 5만 5천 톤 구매 계약을 이미 LG 엔솔이 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7년치 잔여 물량이 원래 3만 6천 톤인데 이번에 추가 계약을 하면서 물량을 약 3배 늘려서 계약을 했고요. 수산화리튬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에 사용되는 탄산리튬도 공급받으면서 상품의 다양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 그다음에 토렉스 등 전기차에 침투가 되고 있죠. LFP 배터리가 착용된 이 전기차들이 침투되고 있고 K 배터리 기업들의 LFP 배터리에 관심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 2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탑머티리얼입니다. 탑머티리얼은 코인테크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인테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탑머티리얼이 신규 성장이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종목이 되고요. 2차 전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얘들은 LFP 전기 설계와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동사 대표 탑머티리얼의 대표가 미국 2차 전지 A123 시스템스의 창업 멤버고요. 총괄 부사장을 맡아서 세계 최초로 LFP 배터리 개발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얘들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현재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LFP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가고 관심도가 올라갈 때마다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랑 플렉서블 배터리를 포함해서 4차 산업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 부분에서는 LFP 배터리의 중국 매출이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중국의 LFP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 비아디, 리비안 등 고효율성 자성 소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1위와 2위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도 미리 선점해서 끌고 가시는 매매가 필요하신 시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두 종목 꼭 체크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나는 이러한 종목군들 다 알겠는데 이거 말고도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AI, 로봇에 대한 총정리집 나는 혼자서 매매할 때 한 번에 보고 정리할 수 있는 총정리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나는 종목도 하나씩 매일매일 찍어주면 좋겠다. 여기저기서 나는 시장에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 뉴스들도 당일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 직접 선정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또 나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급등 사유도 알려주고 그 급등주들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꺼번에 알려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들 있으실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실 수가 있게 나올 겁니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아니 이것도 어플 설치하면은 회원 가입해야 되고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저번에 한번 적었더니 어떤 데서는 광고 전화가 너무 오더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간단한 개인 인증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로그인 하시고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로그인까지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콘텐츠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은 공지사항 세 번째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놨고요. 100% 무료 다운로드에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이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이슈를 받을 거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거다.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장 시작 전에 꼭 한 번씩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나오는 시장에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거기에 따른 이유와 그다음에 관련주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100% 무료로 평생 영구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료로 바뀔 일 전혀 없으시니까 꼭 들어오셔서 다양한 컨텐츠와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